안녕하세요. 강물 변호사 장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사무실에 조 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예, 오늘도 목소리만 출연하네요. 네, 잘 앞으로도 부탁합니다. 예.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사무실이 원체 바빠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진중하게 법률적인 상담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률적인 영역을 포함해서 옆에서 공단을 네. 하네요. 예.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입수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러한 정보는 또 불확실하고 그렇죠. 정확성이 여기를 부족하잖아요. 탁자를 두드리지 마십시오. 아, 예. 예. 네. 흔들립니다. 카메라가. 예. 그 비전문가인 분들은 근데 이런 뭐 정확도나 이런 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성근 변호사님께서 법률 전문가로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번 영상은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 방법과 법적 구제 절차 방법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당연하죠. 네. 주로 이제 명예훼손이라 하면 주로 이제 공직자들이 이제 그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유명 연예인들이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그렇게 아주 고통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주로 이제 가해자 측으로 지목되는 사람이 언론인이거나 아니면 어느 모임에서 나와 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혹시 빨래터에서 이렇게 입방아한다 그러죠. 네. 그렇게 허위 사실이건 또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 감정을 좀 건드린다. 그러면 그게 명예훼손 죄가 성립이 됩니다.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좀 더 가중처벌되게 되죠. 그리고 또 한편 명예훼손죄의 특징은 피해자 측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뭐 이렇게 교통사고다, 폭력이다, 사기다, 또 요즘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뭐 시민단체에서 이제 고발을 하기도 하는데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그런 의사를 이제 보여야 되고요. 재판 마치기 전까지, 그러니까 1심 재판 마치기 전까지 처벌을 불원서를 그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게 되면은 형사처벌이 면제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요 점도 특별하게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정말 네. 핵심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이 이런 다 다르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예. 그러면 민사와 형사와 같이 동시에 또 이렇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아, 동시에 진행한다 하면 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네. 무슨 과도 가고 또 다른 과도 가고 네. 일반 병원도 가고 한방병원도 가고 동시에 진료를 받게 되는 거죠. 같은 시기에 여러 가지가 겹치게 되는 건데 보통 이제 폭력 사건이나 사기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면 그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 즉 가해자는 그만한 부당 이득을 얻었으니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만 형사상 선처를 받게 되죠. 명예훼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이에 대한 응분의 위자료라는 명칭의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받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합의서나 고소치하서 처벌 불원서를 이제 문장을 만들면서 맨 마지막에 민형사상 앞으로 처벌을 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이런 문장을 넣거든요. 네. 그런데 형사상 상대방이 처벌을 받으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나 벌금 국가에 내겠다. 그 상대방에게 나 민사상 손해배상하지 않겠다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 측에서 부득이 형사상 상대방을 처벌받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응분의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속된 말로 배째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우를 당해 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부득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법원이라는 국가 조직에게 접수를 해야 되고요. 그래 되면 이제 담당 판사님이 배정이 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그
그런 명예훼손의 정도, 정말 이게 지속적으로 수차례 했는지,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보탰는지, 피해자가 정말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또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위자료 금액을 막 몇천만 원 이렇게 판결 선고할 수도 있고, 그냥 뭐 한 1,200만 원 판결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없이 형사상 고소도 해야 하고, 형사상 이제 그렇게 처벌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응분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또 부득이하게 민사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사실상 예측 가능합니다. 우리가 액션 영화를 볼 때 좀 줄거리를 미리 알고 결론을 알게 되면 긴장되지 않죠. 주인공이 이렇게 되는구나 안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제 법적 분쟁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대체로 나와 유사한 사례에서 어떻게 상대방이 처벌받았다, 또는 민사상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조금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법률 문제를 겪고 해결해 나가는 이런 장기간의 과정에서 좀 고통의 정도가 좀 덜어질 수 있습니다. 참 이와 같은 법률 절차는 일반인들에게는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르막길이 될지 내리막길이 될지 비포장이 될지 잘 모르거든요. 전문가와 동행할 필요가 있고, 또 뭐 비용 때문에 동행하지는 못할지라도 좀 상담을 통해서 내가 처한 처지, 상황을 확실히 이해하고 또 미래의 어떤 결과적인 부분을 예측하게 된다면 좀 우리가 사는 과정에 있어서 좀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변호사의 휴대폰 번호를 내 휴대폰에 저장하고, 뭐 근무 시간뿐 아니라 저녁이라도, 주말이라도 답답할 때 문자하고 카톡하고 뭐 수시로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리고 부담 없이 찾아가거나, 또는 변호사 사무실이 부담스러우면 인근의 커피숍에서 나 차 한 잔 살 테니까, 저 아이스크림 좋아하거든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 테니까 잠깐 나와달라 그러면 전 흔쾌히 나갑니다. 나가서 이런저런 가슴에 쌓인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풀어놓아서 정서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법률 정보도 얻고, 그러한 변호사 한두 명은 내 휴대폰에 꼭 저장해 두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친구로, 변호사를 이웃으로 둘 필요가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해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조 실장님. 네, 이해됐습니다. 오늘도 영상 촬영에 도움을 주셔서 고맙고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 장성근 변호사님의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더 다양한 재미와 또 이렇게 법률적인 정보나 지식을 함께 이렇게 공유하면서, 공부하면서, 배워가면서 함께 해요. 고맙습니다. 다음 여러분, 영상도 여러분 앞으로 또 뵙겠습니다. 에피소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